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범여권 인사들은 마치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인권 유린을 한 듯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자 둘이 있는 집에 남성 검찰관들이 들이닥쳐서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있으면 마치 대단한 인권 유린이 있었던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반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보고 정유라 씨가 반발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의 딸입니다. 정유라 씨에 대해서 한경닷컴이 특정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이 좀 당한 눈치입니다. 정유라 씨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진실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은 좀 과했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해보면 정말 조국 전 장관 측이 너무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유라 씨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이 인권을 유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압수수색을 당하는 측이 엄살을 부리는 건지. 자,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시끄러웠던 범여권 정유라 씨의 인권 유린 의혹에는 침묵할지 입을 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최순실 게이트, 국민들이 공분했던 사건이고 정유라 씨에 대해서도 범죄 의혹이 있다면 수사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유라 씨와 조국의 딸, 조국 가족과 비교해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과연 평등한 나라인가? 이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경닷컴이 얼마 전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난소 제거 수술 이틀 후 병실 털린 정유라, 조국 수사와 비교하면 인권 유린, 이런 기사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정유라 씨 남편에게 영장 집행을 위해 병실에 방문한 것을 고지한 후 밖에서 대기했으며 정 씨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줘 여성 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침해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유라 씨는 또다시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인권 유린을 지적하기 위해서 숨기고 싶은 프라이버시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23일 셋째를 출산했다. 난소 제거 수술은 출산 과정에서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제가 셋째를 출산한 것은 어머니도 모른다. 이런 사실은 공개하고 싶지 않았는데 검찰이 저렇게 대응하니 할 말은 해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 소유였던 미승빌딩 매각대금의 행방을 찾겠다고 정 씨가 셋째를 출산한 후 이틀 후인 25일 오후 4시경 병실을 찾아와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국세청이 고발하고 검찰이 이렇게 수사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국 일가와 정유라를 비교해보면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휴대폰을 압수해 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휴대폰은 압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혐의와 정유라 씨가 받고 있는 이 혐의와 조국의 아내 정경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를 비교해보면 휴대폰을 왜 정유라는 압수하고 정경심 씨는 압수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히 세금을 납부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승빌딩을 100억인가 하는 걸 팔아가지고 그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정유라 씨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반면에 정경심 씨는 굉장히 많은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1가지나 되는 혐의인데요. 그런데 법원이 이 휴대폰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도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유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저는 셋째와 간난쟁입니다. 이틀 된 아기입니다. 병실에 같이 있었다. 출산 이틀 후면 감염 위험 때문에 지인들 면회도 잘 안 한다. 출산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검사와 수사관 2명이 입원실로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압수수색을 하는 명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간난쟁이 이틀 된 그 방을 이렇게 들여다쳐야 됩니까? 여기에 비하면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와 딸이 있는 방배동 자택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임산부와 갓 태어난 아기 아닙니까? 이걸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자, 이 모두 다 정유라 씨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합니다. 정유라 씨는 당시 남편은 2아이를 봐주기로 한 아주머니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급히 2애를 챙기러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제 남편이 아내가 옷을 입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검찰 측 남자 직원이 무작정 들어오려고 했다. 남편이 입원실에 못 들어오게 한 후 2아이를 데리러 가자 검찰 측 3명이 입원실로 들어왔다. 옷을 벗고 있는데 남자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유라 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검찰이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황으로 보면 임산부와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 병실은 맞습니다. 정유라 씨는 너무 무서워서 저를 돕고 있는 정준길 변호사님에게 울면서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정 변호사님이 검찰 관계자에게 저의 명백한 반대도 불구하고 입원실에 계속 있으면 퇴거 불응에 해당하므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남자 2분이 나갔다. 여자 수사관은 끝까지 남아있었다.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자, 이것과 조국 전 장관 방배동 자택 수사과 비교하면 뭐가 더 인권침해 요소가 많습니까? 정유라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할 때는 여성 2분이 있는 집을 털었다고 논란이 됐다. 저는 병실에 태어난 지 이틀 된 아이와 있었다. 저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조국 일가 수사가 인권침해라면 저는 인권 유린을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검찰 관계자는 정유라 씨 출산 사실을 알고 오셨나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유라 씨는 이전에 집을 압수수색 당할 때도 임신 중인 사실을 검찰에 알린 바 있다. 검찰에서 찾아오기 직전에는 누군가 제게 전화해 출산하셨죠라고 물어봤다. 모르고 왔을 리가 없다고 반문합니다. 정유라 씨는 검찰 관계자에게 아기한테 젖을 먹여야 하니 잠시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니 검찰 측 사람이 여성 수사관 있는 데서 젖을 먹이라고 하더라. 아무리 같은 여자라도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은밀한 부위를 내놓고 젖을 먹이나 너무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유라 씨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황들을 보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정유라 씨는 그럼 분유라도 먹이게 간호사가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못하겠다. 아기 포대기에 휴대폰을 감춰 나갈 수 있다는 이유였다. 아기가 배고파 울어도 눈 깜짝 안 하더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는 최근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비교해보면 이번 압수수색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상황과 이 기사를 보면요. 일단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이 인권 침해냐 유린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또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정유라 씨 측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합당한 이유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렇지만 정유라 씨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임산부고 아이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감염을 잊었는데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은 안 됩니다.
정유라가 됐든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됐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검찰에 의해서 인권 침해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도 이런 거겠죠. 근데 문제는 정유라 씨의 이 케이스만 보면 정말 대한민국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정유라는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볼 때는 적폐 세력이고 조국 전 장관 일가는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을 대고 하는 겁니까? 왜 민주당은,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이재갑 전 기무사령관이 포승줄에 묶여서 포트라인에 있었을 때는 분노하지 않다가, 인권유린 이야기도 하지 않다가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은 비공개 소환을 합니까? 왜 그때부터 룰을 바꿉니까? 망신 줄 거는 다 주고 누구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조국 전 장관 부인부터는 인권을 지켜줘야겠다. 이게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 맞습니까? 저는 정유라 씨를 옹호하고 싶지도 않고 정유라 씨가 세금을 내지 않아서 처벌받으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임산부 아닙니까? 세계 어디에나 아무리 죄를 졌더라도 임산부나 갓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정유라 씨의 말이 거짓이라면 조금 다르겠지만 정유라 씨의 말이 맞다면 이번에 윤석열 검찰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인권은 귀중하고 누구의 인권은 짓밟아도 됩니까? 자, 한경닷컴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분노가 좀 치밉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당한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인이 하는 것들이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특수부 검사들을 늘렸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조국 장관 수사하니까 갑자기 특수부가 문제인 것처럼 검사를 줄이고 이름도 바꾸고 이게 과연 진정성 있는 개혁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막 대통령 된 사람입니까?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전에는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니까 갑자기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생각난 겁니까? 이러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욕을 먹는 겁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